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쿠키뉴스에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덥고 습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병이 있는데요. 바로 질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7명이 겪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질염을 부끄러워하고 또 성병으로 오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흔하기 때문에 더욱 방치하기 쉬운 여성 질환, 이 질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익숙한 질환이어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반적인 질염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같은 데 좀 의존을 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유수인 기자와 함께 질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질염,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짚고 시작해 볼까요? 네, 질염은 여성들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자주 걸리는 염증 질환인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내 환경이 변해서 발생합니다. 이 질 내부에는 많은 종류의 정상 세균군이 있고 이 중 락토바실리라는 호기성 세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세균은 질 내부를 산성 상태로 유지해주고 유기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이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게 하는데요. 질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질내 산도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 내부 감염증입니다. 네. 근데 이 질염은 유독 여름철, 그러니까 7, 8월에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진료 인원은 8월 19만 3,578명으로 1월 15만 6,685명과 비교해 약 4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여름철 동안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증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물놀이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요즘같이 이렇게 날이 더워질 때에는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할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염에 의한 질염은 원인에 따라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각 다른 분비물 색깔, 냄새 여부, 가려움 여부, 기생충 감염 여부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 먼저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세균성 질염부터 알아볼까요? 네, 세균성 질염의 경우 질염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고요. 약 50%는 무증상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질에는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이 사라지고 현기성 세균이 증식을 하면 세균성 질염에 걸리게 됩니다. 특징은 악취를 동반하고 상대적으로 현기성 세균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에게 좀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칸디다 질염이죠. 이 여성의 한 75%가 평생 한 번 정도는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칸디다 질염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네, 칸디다균은 사람의 위장관 내에 기생하는 곰팡이균 무리 중 하나인데요. 이 정상균무리의 균형이 깨지거나 면역력 저하 등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침입해 피부와 점막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분비물이 흰색을 띠고 심한 가려움증과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여름철 무더위에 지나치게 몸에 달라붙는 옷차림도 칸디다균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으며 당뇨나 피임약 복용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좀 흔하게 나타나는 질염이니만큼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좀 자주 발생을 할까요? 이 칸디다 질염은 보통 스트레스가 많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발생하는데요. 특히 임신부나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기 쉬워 이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질염인가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라는 서양 배 모양의 편모충, 그러니까 이 기생충의 일종인데요. 거기에 감염돼 나타나는 질염입니다. 화농성의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과 회음부의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이고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성 파트너에게 좀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염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성 파트너에게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트리코모나스 균이 나온 경우 반드시 성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감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질염을 일으키는 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칸디다 질염과 세균성 질염은 재발이 상당히 좀 잦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칸디다 질염은 면역 기능이 장기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당뇨병이나 기타 면역 질환 환자들,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유산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잘 생깁니다. 그 세균성 질염 또한 유산균이 줄어들면서 유해항균이 번식하며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경우 모두 이 면역력이 떨어져 유해균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질내 약산성 환경으로 잘 지켜주는 유산균이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산균의 번식이 어려워지고 한번 줄어든 유산균이 자연적으로 다시 증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질염에 반복적으로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성 질염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질염에 계속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만성 질염으로 발전을 하는 거군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질염 증상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고 이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면 증상은 빠르게 소실돼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가렵고 냄새나고 축축한 증상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 질내를 방어하는 정상균주가 항생제로 인해 질염 원인균과 함께 소멸해버린 것이죠. 면역체계가 깨져버린 것인데요. 이렇게 질염이 걸리고 항생제 치료가 반복이 되면 질염은 만성화되고 이것을 이제 만성 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염이 생겼을 때는 적절히 치료를 잘 받고 또 재발을 방지해서 만성화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질염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이제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염의 원인균에 따라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골반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궁경부염은 자궁경부까지 헐고 자극까지 받게 돼 이 내막까지 전이시키기도 하고 농성 분비물이 증가가 됩니다. 착상에 일어나는 이 자궁내막에 생기는 염증인 자궁내막염은 임신과 착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골반염은 난관수종, 난관폐쇄, 골반 장기 유착 등 직접적인 불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염은 종종 방광염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배뇨통, 오줌 소태,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이 치료를 잘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골반염, 자궁경부염, 그리고 뭐 불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병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세균성 질염은 원인 세균에 따라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궁이나 난관 쪽으로 염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칸디다 질염은 항진균제로 치료가 되며 질정이나 연고 등과 같이 국소 치료로도 가려움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 감소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투여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염의 치료는 항생제를 먹고 또 질정이나 연고 등의 국소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거나 더욱 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질강 처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강 처치는 질염 환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소독 치료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질염 치료 기간 중 1회만 급여로 인정이 되고요. 그 외의 치료는 진찰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비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염 재발이 잦기 때문에 그 질강 처치가 1회 이상 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질 스케일링 등과 같이 이런 비급여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서 진료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측에서는 정부나 환자에게는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질 소독 치료는 이제 질염 치료에 꼭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1회만 급여로 인정되는 질강 처치료 급여 인정 횟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이 질염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대로 질염의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질염도 있을까요? 가벼운 정도의 질염은 항생제 없이 스스로 낫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가벼운 질염인지 치료가 필요한 질염인지는 자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분비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또한 질내 상재균이 손상을 일으켜 질내 면역력을 악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질염의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치료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고요. 생리 3주기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과는 불편감이 1개월 후에는 40에서 50% 정도로 감소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만성화된 이 질내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간은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또 증상은 생리 주기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 있으며 만약 이 증상 호전도가 느리고 계속 재발될 때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다른 감염증인지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질염은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짧은 기간 안에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질염 치료를 좀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 질염이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치료를 받으러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질염이 성병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질염을 일으키는 균은 아주 다양하고 또 성병균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한 균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성병을 일으키는 특정 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균 검사 시 나오는 균의 종류에 따라 성매개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트리코모나스, HPV, 헤르페스, 임질, 매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염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병균에 의한 질염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네, 자, 모든 질염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게 아니고 이 질내의 어떤 면역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좋은 생활 습관 있으면 알려주시죠. 먼저 하복부를 꽉 조이는 스키니진이나 압박 스타킹의 경우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또 많은 여성들이 여성용 위생패드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용 시에는 수시로 교체해 이 분비물이나 땀에 젖어 있는 여성용 위생패드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질내부를 너무 자주 세척하는 것도 질염 예방에 좋지 않은데요. 이는 잦은 세척이 질내부를 알칼리화 시켜서 정상적인 질내 세균 분포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할 때 일반 비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약산성의 순환 제품으로 질내부가 아닌 그런 외음부 부분만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켜 주시면 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염은 각각 증상에 맞는 치료를 제대로 해야 재발이나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도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메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